검경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어요? 상당히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충격에 충격을 더해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정말 17세 소녀의 목숨을 그야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소방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소녀의 목숨이 그냥 느닷없이 앗아가게 된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증거 자체가 의도적으로 혹시 이 수사기관에서 인멸된 것이 아니겠느냐, 은폐한 것 아니냐. 은폐하는 거냐, 이것이 사실 또 다른 충격이었고, 또 그것의 어떤 내부적인 관계를 봤더니 이른바 향찰의 폐해가 여기에 밝혀진 것이 깔려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도 경찰, 큰아버지도 경찰. 그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박경감, 장경감 등이 이른바 광주 전남 지역에서 18년, 30년가량 오래 근무하면서 혹시 봐주기의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형사 정의를 몰각한 소위 부실 수사를 훨씬 넘어서는 수사농단이다. 네. 이런 이제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향찰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각인이 됐죠. 네,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향판이라고 하는 상태의 빗댄 신조로 봐야 되겠죠. 예. 과거에 관리들이 이제 이제 사법부에서도 소위 이제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인사교류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죠. 네. 근데 향판제도의 여러 가지 이제 폐해 때문에 아마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이런 재판을 하게 된 것도 향판의 폐해의 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향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빗대어서 향찰이다. 경찰에 빗대서 경찰에 빗대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고 이 지역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보다는 이른바 끼리끼리 아니면 인지상정 같은 우리가 형사 정의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문제적 측면에서의 일부 경찰관들을 이제 향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도 사실 가장 큰 문제의 원천은 향찰의 폐해가 지금 발현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경찰청 또 행안부 측에서도 이것에 대한 또 개선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지난주에 장관하고 청장 대행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어쨌든 광주 지역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수본이 압수수색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지? 약간 이제 이런 좀 놀라운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검찰이 광주지검에서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1시간쯤 뒤에 경찰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좀 거의 볼 수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세 번째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똑같은 범죄 정황이 있는 장소를 같은 수사기관이 연속으로 중복돼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불과 아침 시간에 1시간 시차를 두고 이런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다. 1시간 전에 검찰이 하고 1시간 뒤에 경찰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본다면 이미 압수한 상태에서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놀라울 만한 일이고 지금 수 국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의점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꿔 얘기하면은 과연 이제 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같은 협력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처럼 경쟁 아와 피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왜 또 같은 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중복해서 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놀라운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뭔가요, 검경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오늘 오후에 이 형사과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 취지는 이 당일 즉 5월 5일 전용기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예. 그 외국인 여성에 대한 그 감금 그리고 스토킹, 뭐 성폭행 사건 네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외국 여성이 경북 칠곡에 가서 성폭행에 관한 이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광주 광산경찰서로 왔는데 네. 아마 이 형사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병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옳다고 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제 검토를 받았었는데 이 과정이 이를테면 경찰서를 거쳐서 광주청 그리고 국수본까지 지휘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결국은 다시 아마 타고 내려왔을 것이겠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병합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다. 근데 여기 지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국수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건 저의 그 추정입니다만 광주지방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당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겠는가. 개통을 거쳐서.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형사과정 변호인 얘기는 그렇다고 해도 뭐 부당한 뭐 지시는 있지는 않았다라고까지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돼서 네. 아마 그런 사실이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 발부가 되어서 뭐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어쨌든 보도가 몇 가지 관례가 있는데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장윤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베트남 여성 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장윤기 자체의 과거 성범죄 사건과 그 5월 5일 날 살인 사건을 두 개를 같이 해서 수사를 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국수본 쪽에서 그러지 말고 분리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어떤 강간 살인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 살인으로만 수사를 해라라고 국수본이 지시했다. 이런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좀 괴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어쨌든 아까 이제 향찰 말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강간살인이냐 단순살인이냐 했을 때의 차이가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수본의 지시가 이게 단순한 지시냐 아니면 뭔가 좀 배후가 작용한 은폐 지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중요한 이 사실 조사의 이 관건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이른바 성과 관련된 성폭행 관련된 목적을 없이 살인에만 의뢰하라라고 하는 지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이제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분리해서 수사를 하라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그 여성 수사과,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런 스토킹, 여성 범죄, 이 관계성 범죄를 사물 관할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런 강력 사건은 이 강력계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영역이 다르군요. 다르기 원래대로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 용의자가 이제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제 병합해서 함이 타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돼서 아마 형사과장은 이거를 이제 병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아마 그 이면에는 그건 저의 그냥 해석인데요. 그리고 분석인데 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이런 의사 결정에 좀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대통령도 사실은 이 남양주 이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고 더 진격하게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추궁 아닌 추궁이 있었고 그 실제로 이 남양주 경찰서 관련된 그 경찰관들이 그 징계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도 이거 다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광주 광산 경찰서 그 서장이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양주 그런 사건에 징계도 있고 하니까 아하. 조심해야 된다. 사례를 들면서 예, 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마 지금 경찰에 쏟아지는 이를테면 스토킹 처리에 대한 질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 스스로도 지휘관이다 보니까 그것에서 오는 뭐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직무 평가에 있어서의 부담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깔려져 있었던 것은 이제 맞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스토킹 사건하고 네. 또 이 살인 사건하고 꼭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그 좀 피해 나가는 뭐 이러한 좀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네, 작용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국수본도 네.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지금 비슷한 일이 만약에 또 발생한다. 그치,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 스토킹, 이 성폭력 살인 사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질타를 받았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일이 되다 보니까 일단 분리해라. 예, 분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좀 마음 자체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번 평가해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도 안 된 상태였다고 해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어쨌든 국수본에 대해서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원에서 보기에 이게 뭔가 어쨌든 장윤기 사건과 국수본과의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으로 법원에서 보지는 않았죠.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다 본다면 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인을 해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되면 혹시 이런 그 사항들이 관련자들이 미리 이제 알게 되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없앨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사실은 이제 판단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발부를 그 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치는 않지만 이 개연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강제의 공권력에 대한 행사를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인을 해준 것이죠. 만약에 이게 좀 국수본 관련 부분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논란 또는 그 책임의 경중이 더 확대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장윤규 사건의 가장 큰 원초적인 그 문제는 그 이른바 향찰의 폐해, 이러한 그 지역 간 또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이른바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윗선, 뭐 고위층의 어떤 관여, 지시 이런 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향찰의 이 광주 광산 경찰서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불공정한 수사 문화 이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중앙의 수사 기관, 그 대한민국의 수사의 공정성에 그야말로 상징이 되어야 될 그 국수본이 이 사법농단의 배후 세력이었다. 뭐 이러한 이제 비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본다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이야기들, 특히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수사의 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경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명분과 그 논리 구성에 상당히 그 치명적인 것이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뭐 보안 수사권 뭐 얘기까지 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이제 명분과 정당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번 사건하고 보안 수사권을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그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안의 문제는 그 향찰의 그 폐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 장경감, 박경감의 이런 향찰 구조가 있지 않아서 초동 수사에 이런 왜곡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굳이 보안 수사에 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향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 지역 순환제 근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만약 그것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에서 그야말로 개통으로 의도적으로 이 성폭행 관광 관련된 목적과 부분을 그죠? 줄이려고 네. 그렇게 이제 만약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향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근본적인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 관한 얘기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했던 보안 수사권 이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인 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이제 비할 수가 이제 있지 않겠는가. 아하.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이제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 형사 과장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본인도 일단은 이 수사 기간이 그 구속 기간이 10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살인에 관한 입증을 먼저 하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형사 과장 자체도 거기 수사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 향후 강간 목적 그 살인으로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남긴 것으로 그 봐서는 지금 국수본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무슨 외압 또는 지시를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그러기는 아직은 좀 뭐 그건 이제 이런 판단으로 저는 보고 이게 있는 뭐 거죠.